네, 오늘 2020년 경제연세의 첫 원내 정책 조정회의입니다. 여러분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165차 정책 조정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인영 원내대표의 새해 첫 발언이 있겠습니다. 2020년 경자년 새해입니다. 민생에는 풍요가, 그리고 결의에는 평화가 만끽하기를 소망합니다. 언론인 여러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는 더욱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무엇보다 경제를 최우선으로 살리겠습니다.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의 명령을 집행하겠습니다. 모처럼 찾아온 경기 회복의 기운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과 자영업, 청년들, 서민 경제 전반에 걸쳐서 경제 활력을 착실하게 드높이겠습니다. 혁신 성장의 대전환기를 삼고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하루 늦어지면 10년을 뒤처진다는 비상한 각오로 데이터 3법의 조속한 처리를 서두르고 각종 제도와 규제를 혁신하겠습니다. 민주당다운 유능한 성장의 길을 만들어서 그 결실도 국민과 함께, 특히 서민 중산층과 함께 골고루 나누겠습니다. 더 많은 국민의 복리 증진과 더 공정한 시장 질서를 만들어서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진보와 보수의 공존의 정치, 노동자와 기업인의 상생의 경제를 기반으로 모든 사회적 약자도 함께 잘 사는 혁신적 소형국가로 가는 그 길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겠습니다. 사회적 대화를 일상화하고 사회적 타협과 상호 존중의 새로운 민주주의의 길로 만들어내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길을 향해 중단 없이 전진하겠습니다. 신년 벽두부터 긴장은 고조되고 북미 간의 시계는 흐려져 있습니다. 한치 앞을 예측하기 쉽지 않은 형국이지만 우리 개의 가슴에 평화를 향한 번영의 꿈이 사그러들지 않는 한 그 누구도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이 민족의 당이 되어서 모든 평화 세력과 연대하여 교착된 정세를 담대하게 돌파해야 합니다. 평화를 향한 우리의 신념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서 신년 벽두부터 고조되고 있는 긴장을 타개내겠습니다. 어떠한 전쟁도 평화만은 못하고 그 어떠한 도발도 대화만은 못합니다. 국의 권력도 우리가 내미는 이 신뢰와 공존, 번영의 진심을 외면하지 말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금강산도 다시 열고 개성공단의 기계소리도 들으며 남북 간의 도로와 철길도 연결하여 담대한 민족의 여정을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남미 간의 비핵화로 평화정착으로 또 제재 해제와 공동 번영으로 이어지는 대전환의 문을 열어서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를 세우고 반드시 평화로운 한반도의 길을 열어내겠습니다. 총선 승리를 향해 진격하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기본 틀을 다시 새롭게 짜겠습니다. 총선 승리는 촛불 시민혁명의 마침표이자 문재인 정부 성공의 마지막 관문입니다. 선거제도와 검찰제도의 개혁 입법의 지속도, 민생과 복지의 가속화도 모두 총선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평화 세력의 총선 승리보다 하루속히 대결과 긴장을 넘어서면서 우리 국민이 북미를 향해 명징하게 건넬 수 있는 더 강력한 평화의 메시지도 따로 없습니다. 총선 승리만이 한반도 최대의 유일무이한 평화의 에너지입니다. 평화로 가는 정치적 결단입니다. 총선 승리로 정권 교체를 넘어서 세상을 바꾸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역사에 단 한 번도 없었던 사회적 패권의 교체마저 이루어내겠습니다. 재벌도, 특정 언론도, 편향적 종교인도, 왜곡된 지식인도 그 누구도
누가 누구를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일이 없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새로운 사회의 문을 열어내겠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사회적 균형이 다시 이루어지고 패권이 없는 사회로의 패권의 균형과 재편이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고 나라를 나라답게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을 활짝 열어 젖히겠습니다. 새해 우리 국민들의 가슴에 민주당이 자랑스러울 수 있도록 더욱 열과 정성을 쏟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정식 정책위원장의 신년 첫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2020년 경제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든 가정에 건강과 풍요가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예로부터 주인은 지혜와 다산, 변화를 상징하는데 올해는 특히 희망과 풍요를 의미하는 화양 주의 해라고 합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해를 위로하고 우리 사회가 대화와 타협으로 서로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통합과 상생의 2020년이 되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문재인 정부 출범 4년을 맞이하여 국민의 삶 속에서 변화와 개혁의 성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보다 심기일전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민생 경제 안정과 경제 활력 회복에 최우선적 가치를 두고 적극적 선제적으로 정책을 운용하겠습니다. 확장적인 재정을 기반으로 신산업과 R&D, 생활형 SOC는 일자리와 경제 활력,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예산을 신속 정확하게 투입하고 실제 재정 집행 현황을 당정이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주요한 축인 수출 경기 조기 회복을 위해 수출 금융 확대 및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수출 시장 다변화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 질서 구축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오는 7월 공수처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검찰 등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 작업 역시 중단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의 토대를 더욱 굳건히 다지겠습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교착 상태에 놓여있는 남북 대화와 북미 협상이 다시 재개될 수 있도록 정부는 물론 국회 차원에서도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국전쟁 70주년을 맞는 올해가 한반도 냉전의 마지막 해로 기록될 수 있도록 우리 정치권도 힘을 모아주기 바랍니다. 넷째, 국민의 열망을 담아 4월 총선 승리로 개혁 완수와 국정 과제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에 대한민국의 미래와 명운이 달려있다는 절실한 각오로 당의 역량을 총동원할 것입니다. 현재 정책위를 중심으로 총선 공약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데 1월부터 국민들께 차례로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적 상황이 여전히 녹록지 않은 가운데 맞이하는 2020년이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국민과 함께 어떤 난관도 슬기롭게 이겨내면서 희망의 싹을 틔워나가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이 변화의 성과를 체감하고 보다 행복한 한 해를 보내실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무역이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3년 연속 1조 달러 달성을 이뤘습니다. 2019년 내내 이어진 미중 무역 분쟁과 반도체 가격 하락, 석유 제품 등의 업황 부진으로 수출이 둔화되었지만 정부와 산업계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으로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상당히 의미 있는 결실을
거둔 것입니다. 특히 핵심 주력 품목인 자동차의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됐고 2차 전지 등 신성장 동력 산업의 성장세도 두드러졌습니다. 우려했던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의 영향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을 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무역시장 다변화 정책으로 신남방 및 신북방 지역에 대한 수출도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더욱이 새해에는 글로벌 반도체 업황의 회복 가능성이 높고 대중국 수출 개선과 미중 무역 갈등 봉합 등 대외 환경이 지난해보다는 전반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당정은 수출 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핵심 품목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마케팅 지원 확대, 대중소기업 간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 등 다양한 정책을 적극 전개하여 수출 3% 이상 증가를 달성하겠습니다. 올해가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수출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국회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해 우리 수출과 경제가 당초 예상보다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상습적 국회 파행과 마비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의 탓도 매우 큽니다. 다급한 민생 예산과 법안을 인질로 삼는 구태 정치가 표출되어야 우리 경제에 더 큰 도약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당장 현재 본회의 및 법사위 등에 계류 중인 주요 민생 경제 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정치권이 함께 나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특히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른 효력 상실 법안과 일몰 종료 법안, 기초연금법과 장애인 연금법처럼 1월에 배정된 예산 집행에 근거가 되는 법률의 경우 조건 없이 처리해야 합니다. 국회가 달라져야 민생도 살고 경제 활력도 회복됩니다. 시장의 한 아주머니께서 힘들게 장사하는 우리도 1년에 한 번도 안 싸우는데 1년 내내 싸우는 국회에 신물이 난다고 하는 말씀에 정치권 모두가 귀 담아듣고 지난 한 해를 뼈아프게 돌아봐야 합니다. 정치의 본령은 국민의 삶에 힘이 되고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올 한 해는 민생으로 경쟁하고 국민에게 평가받는 정치가 되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조속히 국회로 돌아와 민생 입법에 함께 나서줄 것을 간곡히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먼저 문재인 대통령께서 잠시 전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제거했습니다. 이로써 석 달 가까이 이어진 법무부 장관 공석 상태가 해소됐습니다. 추미애 신임 장관은 기존의 국회의원으로서 당대표와 국회 상임위원장을 두루 여기만 경험이 풍부하고 원칙과 소신, 순혈 갖춘 민주당의 대표적인 정치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시급한 실질적인 검찰개혁을 진두지휘하고 법무, 검찰 조직을 안정시키는데 누구보다 확실한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도 추미애 장관이 거는 기대가 매우 큽니다. 현재 공수처법 설치에 따른 후속조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등 당면 현안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굳은 개혁 의지와 과감한 결단이 요청됩니다. 속도감 있는 검찰개혁을 통해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고 무너진 사법 질서의 신뢰를 다시 확립하는 데 앞장서 줄 것을 추미애 신임 장관에게 당부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조속한 검경 수사권 조정법 등의 처리를 통해 추미애 법무장관의 검찰 개혁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2019년 시작할 때 사자성어가 임중도원, 즉 등에 진 짐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는 뜻의 용어가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작년 한 해에
이 말에 맞게 국민들께서 등에 진 무거운 짐을 덜어드리고 가시는 길을 편하게 해드리기 위한 정치의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국민의 기대치에 너무 못 미친 것은 아닌지 자성도 해봅니다. 2020년 경제년에는 인생을 살리고 경제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노력에 매진하여 국민의 무거운 짐을 덜어드리고 멀리 가시는 길을 좀 더 편하게 갈 수 있도록 해드려야 할 것입니다. 특히 다가오는 21대 4월 총선의 공약을 저희 당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약 기획단장을 맡아서 여러 분야에 대한 의견들을 모아서 정리하는 중에 있습니다. 먼저 국민들께 우리 당이 집권 여당다운 정책 정당으로서 각인될 수 있도록 내용을 준비하겠습니다. 매번 선거 때마다 발생하는 일이지만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근거 없는 네거티브나 흑색 비방 같은 낡은 구시대 정치 행태를 지향하고 민생과 경제 활력을 일으키고 또 시대 정신을 반영하고 혁신, 공정, 미래, 국민 공감의 정책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사회 함께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다양한 소수의 목소리와 또 취약계층의 소확행 분야까지 꼼꼼히 살펴보고 이른 시일 내에 국민들께 차례로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발언은 임종석 원내부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기해년 황금 대제의 해가 가고 경자년 하얀 지혜가 밝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2019년을 돌이켜보면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미중 무역 갈등은 물론 한일 무역 갈등까지 겹쳐 동북아시아 경제가 큰 위협을 받았으며 정치권에서는 야당의 알량한 자기마크 타령으로 인해 여타 민생 입법까지 가로막히는 등 국회가 상당 기간 공전했습니다. 그래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속적인 노력으로 앞서 언급한 문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 정부는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54년 만에 최저치인 0.4%에 그치게 하는 등 가시적 성과도 이뤘습니다. 물론 국민 눈에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경자년 새해 더불어민주당은 계속해서 국민만 바라보며 달리겠습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과 야사당은 국민이 명령하신 정치개혁 입법과 공수처 설치 입법을 완료했습니다. 경자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정치개혁과 검찰개혁 입법이니만큼 2020년은 입법 내용을 성실하게 시행하는 한 해로 만들어 국민의 명령에 계속해서 발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도 지난 한 해를 통해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을 거라 생각하지만 또 의원직 총선 때라는 극약 처방을 들이밀 태세입니다. 국회는 국민을 대신해서 대화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기본적인 역할을 망각한 채 협상 테이블을 스스로 걷어차고 온갖 탈법과 불법을 일삼으며 국회를 마비시킨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빈손도 모자라 검찰 수사를 초조하게 기다리는 처지로 전락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호모 에루디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이 학습하는 존재라는 것을 강조한 말인데 자유한국당은 여기에서 예외인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자유한국당에 당부합니다. 경자년 새해 이제라도 협상 테이블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거를 겪었으며 반성할 것은 반성할 줄 아는 것이 적어도 올해 4월에 있을 국민의 선택을 기다리는 자세이고
예의에 부합할 것입니다. 2020년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완성하는 한 해로 만들 것입니다. 더 이상 국민에 맞서지 말고 더불어민주당의 정의로운 여정에 동참해 줄 것을 자유한국당에게 다시 한번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이현욱 원내수석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경제추격연구소와 서울대 비교 경제연구센터가 2017년 이후에 해마다 발행하는 한국경기 대전망이라고 하는 책이인데요. 2017년도에 2018년을 전망을 하면서 외화 대비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 2018년도에는 2019년도를 바라보면서 내후 외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크게 틀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상은 굉장히 적중했던 것 같고 민간 경제 전문가 약 40명이 모여가지고 쓰는 책인데요. 올해 12월에는 2020년 한국경제 대전망을 책을 쓰면서 오링구중 수석 고분분투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2%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의 경제 성장률을 갖지 않겠냐 그랬는데 오링구중이라고 하는 것은 오리 앞이 보이지 않는다. 거기서 그나마 고분분투하는 모습. 굉장히 민간 경제 전문가들도 어려움을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전문가들 분석 속에 확장적 재정 정책의 필요성을 같이 지적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문재인 정부가 펼치고 있는 확장적 재정 정책과 동일하다고 보입니다. 그나마 경제 성장률이 조금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유이면은 5G 혁신으로 인한 반도체 사이클이 회복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한 소재 부품 장비 산업에 10조 원 이상의 자금이 투입되면서 우리 중소기업들이나 기업들이 조금 더 활력을 찾지 않겠냐고 하는 것들 등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문제는 재정 효과를 가시화하기 위해서는 52시간이 탄력적이다. 화학물질과 관련된 각종 규제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디지털 사회 2.0 시대에 맞는 새로운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투자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DNA입니다.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과 문제의식이 동일하게 보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52시간제 화학물질과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국회에서 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탄력근로제 넘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DNA 산업을 확장하기 위한 대표적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 산업 또한 넘지 못하고 있죠. 한국당은 의료직 총사퇴나 장애 집회를 요구하며 국회 정상화에 있기는 앞으로 굉장히 험난해 보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유치원사법 이런 것들은 접점이 좀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당에서도 뭐 검경수사권 조정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연동형 비례제 그리고 공수처법 이거는 무조건 안 된다고 했지만 그거는 배울 필요성을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점을 좀 찾아서 이제는 국회를 거치면 국회로 좀 돌아와서 장애로 자꾸 나가지 말고 국회가 최고의 민의의 전당이라고 하는 그런 목표의식을 갖고 좀 돌아와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제발 국회를 버리지 말아주십시오. 국회 속에서 한국경제의 오리고축석의 고군분투라고 하는 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한국경제의 기본이나 희망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 국회로 돌아와 주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러분, 작년에 고생 많으셨는데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국민들에게 그 민생을 살리고 경제에 더 활력을 줄 수 있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치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 민주당이 올해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내 정책조정회의의 공개 발언을 마치고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어른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저께 봉화마을 동행 취재하고자 했던 기자분들이 어저께 비행기편 회항했다면서요? 아예 끄지는 못했어요. 아니 끄지는 못했나요? 가려다가 못 간 게 아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꽉 차 있어가지고 자리가 없었고요. 이렇게 봉화마을 갈 때 항상 그 기자분들하고 같이 고생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 우리들만 다녀와가지고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특정 단독 많이 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질문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할게요. 현재로서 본회의는 그럼 다음 주 월요일 좀 네, 유력합니다. 네. 지금 저쪽에서 대화가 끊겨 있는 상태이죠. 내일부터 또 장애 집회를 하겠다라고 해서 강경한 의지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대화 협의를 위한 사실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데 6일 정도에는 그래도 본회의를 열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날 정확히 의안이 그러면 어떤 것들을 일단은 그날 본회의가 열리게 되면 필리버스터 걸려있는 유치원 3법 이거는 우리 패스트트랙 기간이 다 종료했기 때문에 열리는 본회의마다 우선적으로 올라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남아있는 개혁 과제가 지금 두 가지죠. 형사소송법, 검경 수사 관련된 조정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검찰청법 그래서 5개가 있는데요. 만약에 그날 연다라고 하게 되면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는 법안 하나는 올릴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유치원 3법이 들어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4개는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청법 하나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중요한 차이가 없기 때문에 5개 개혁 법안이 1권에서 상정할 걸로 지금 예상은 되고 있고요. 대신 지금 남아있는 법안이 이제 민생 법안들이 필리버스터 꼬리표 달려있는 게 한 180여 개 있고 그리고 그때 199개의 필리버스터를 걸었을 때 그 이후에 법사위를 통과했던 법안이 10개 있거든요. 그 두 가지의 처리 방안이 사실 자유한국당하고의 소통의 정도에 따라서 어떻게 올라갈 건가 그거만 추가적으로 고려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6일까지 아직 시간이 있어서 지금 예상되고 있는 법안은 개혁 법안 5개는 다 올릴 것 같고요. 민생 법안은 협의의 정도에 따라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물론 순위에도 조금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회기는 그러면 네. 회기는 그러면 회계 결정권은 그것도 약간 상황이 좀 지금하고 별 차이가 없다라고 하면 개혁 법안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길게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우리가 2번에 걸쳐가지고 회기를 짧게 끊어서 갔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회기를 그렇게 길게 이끌어가기는 어렵지 않는가. 이틀 날짜는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 총리 인청 그리고 인준과 관련된 국회 표결 처리는 반드시 필요하니까 그때 한 번에 갈 건지 한 번 더 나눠서 갈 건지 아마 그런 거를 고려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7일날, 8일날 총리 인청을 진행하고 그리고 뭐 한 3일 이내까지 사실 인청단에서 채택보고서 여부 돼야 되는데 3일 안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7일, 8일, 3일 더하면 11일인데 11일이 아마 주말일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고려하게 되면 13일 정도? 이게 확정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변수도 자유한국당이 인천과 관련해서 보이콧 움직임도 좀 있다 보니까 인천이 잘 진행될지 또 인천이 진행되고 난 이후에 또 보고서라든가 그리고 또 우리 인천단의 또 위원장이 또 나경원 전 원내대표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처리할지 변수가 있는 상황이라 그런 걸 연구해서 아마 기자님들이 예측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아마 저희가 움직일 것 같아요. 아까 총선 공약을 이제 보도방을 언급해 주셨는데 그게 발표가 좀 스케줄이 나오겠나요? 예, 아직은 뭐 공유되어 있지는 않고
아마 총선 공약 지금 뭐 우리 산재되어 있는 개혁법안, 민생법안이 지금 많이 있는 상태에서 총선 공약이 바로 나가기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고 당에서 총선 공약과 관련된 전반적인 집계가 어느 정도 됐는지는 아직은 공개는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총선 공약과 관련된 부분은 뭐 최고 회의라든가 이런 쪽에서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오늘에 이어서 내일 또 금요일날 최고 회의가 있으니까 그때 혹시 얘기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재 영입도 지금 3호 누군지 아직도 공개가 안 돼 있거든요. 철저하게 그 건강수사권 조정까지 끝나면 그 다음은 이제 국회법안 유산법이 남는데 그러면 유산법도 어떻게 4+1 공조 체제를 해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나오니까요? 사실 뭐 과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뭐 공조가 유지되면 좋지만 4+1의 공조 체제의 힘을 빌려가지고 패스트트랙에 올렸던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때 교육위원회에 대해서 유치원 3법과 관련해서 도저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때 박용진 의원 안으로 올렸다가 바른미래당의 임재훈 의원 안으로 해가지고 수정해서 패스트트랙에 올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4+1이라고 하는 공조 체제를 전제로 해서 올렸던 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 민의를 반영을 해서 유치원 3법 개정에 저항하고 있는 정당과 그걸 지지하고 있는 정당이었는데 그때는 우리 교육위의 구성 내용 자체가 교육에 제가 올렸던 거거든요. 그때는 우리 민주당하고 그다음에 바른미래당 쪽에 임재훈 의원이니까 당권파라고 얘기잖아요. 또 두 당 또는 민주당 한 당과 거기에 한 정치 세력만의 힘으로 패스트트랙을 올렸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4+1을 국회의원에 넣지 않아도 투명한 회계가 정립이 되고 그 다음에 보조금이나 지원금에 대한 불법적인 사용에 대해서 국민적 분노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꼭 4+1 체제가 아니더라도 통과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유치원 3법과 관련된 토론을 계속 진행하고 반대를 계속 진행하기는 좀 상당한 국민 정서하고 괴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일부 신문에서는 또 유치원 단체의 또 강렬한 저항 이런 것이 총선을 목전에 두고 있을 때 부담을 주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지금 진행되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 당의 이해관계라든가 아니면 당만을 생각해가지고 의사결정하기보다는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의 관심도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전략이 보통 많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유치원 3법에 대한 개정을 바라보고 있는 국민적 의식이 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것도 상정이 되게 되면 큰 어렵지 않게 평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우리 기자님도 힘들지 않게 올해는 좀 이게 전 스케줄 잘 나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마냥 얘기하지 않게끔. 자, 그럼 이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편안하게 정리하시다가 나가셔요.